예, 지금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우리 비수도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산업, 인구 문제, 또 문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국가적 과제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우리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북은 더욱더 소멸 대상이 되어 있는 시군구가 많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서 도청과 함께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또 모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경상북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정책 토론회가 우리 경주에 열린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 우리 경주의 관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동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동해안의 수려한 해양 관광 자원과 문화 자원을 결합해서 우리 동해안 일대를 경쟁력 있는 관광지대로 또 발돋움시키는 일, 그리고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차세대 미래형 원전을 개발하는 그런 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주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의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지방시대 전략 도민보고회 진행을 맡은 경북도청 아나운서 이한진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경상북도의 발전 전략과 시군별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 말씀과 환영사, 도화 시군 발전 전략 발표, 토크 콘서트, 그리고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경상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손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사 후에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방시대 전략 도민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준하경 경주시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이렇게 귀한 손님들 한꺼번에 모인 게 상당히 오랜만에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를 찾아주신 이철호 지사님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 단체장님들,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5개 동해안 시군의 시장님, 시장 군수님,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님, 다들 경주 찾아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 환영에 맞이않습니다. 이 자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권역별 대도민 첫 번째 보고회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맞아서 지난날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우리 경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 우리 경북이 중심이 되어서 온 국민이 잘 사는 지방시대를 선도함으로써 도와 시군이 합심해서 경북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난해 도지사님께서 행복버스를 타고 23개 전 시군을 다니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신 민생 현장 소통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 오늘의 처지를 볼 때 과거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 발전을 선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구에 속할 만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 가면 소설대문 높은 종갓집이 있는데 종갓집에 들어가면 마당에 잡초 가득하고 종부만 쓸쓸히 빈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양반의 체면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함부로 못하고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되는 뭐 그런 처진 같은데 지사님께서 우리 경북이 중심이 돼서 과거 우리 경북의 찬란했던 위상을 한번 되찾아보자. 그렇다고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중심지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뭐 이런 보고회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산업화 초기에는 조금 앞서 나갔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좀 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이 오늘 보고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함께 상생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각 시군들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가 돼서 공항, 항만, 투포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투포트 시스템을 연결하고 또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협력해 나감으로써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또 우리 이철호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도민이 합심 단결한다면 우리 경북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경주를 방문하신 김에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 교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고 나시면은 모처럼 오신 김에 경주에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소고기가 좋아요. 또 교동법주 맛있는 거 많으니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도 함께 즐기시고 천년고도의 기운을 충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마다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민선 8기라 이래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 오늘 동해안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도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도민을 다 모시고 했으면 좋은데 대표자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발표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신라의 땅입니다. 여기가 서라벌이었습니다.
그 서라벌이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있는 서울은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입니다. 다 동의하나요? 우리가 이름을 빌려줬는데 곧 또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 많이 다녀가셔가지고 한국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울란바토르에 한국 식당이 220개가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만난 식당 주인은 그때는 하나의 식당이 있는데 지금 10개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되었습니다. 한국 붐이 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소련에서 연방이 무너져서 90년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수결했습니다. 소련 시대 때 50만의 고려인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8만이 있습니다. 그 18만이 소련 시대 때 전부 움츠려고 살았습니다. 한국말 배우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우리 고려인이라고 하니까 무시당하고, 그런데 92년도 수교를 하고 한국에 갔다 온 고려인들은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전부 거기에서는 재벌 노릇을 합니다. 이런 기회의 땅 한국이다. 너도 나도 한국말을 배웁니다. 고려인들이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 전부 한국어과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도 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요새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에 그만큼 한국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루과이 가는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무이카 가는 분이 75살이었는데 깜방살이 여러 번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중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중국사를 공부해 보니까 코리아는 존립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데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LG가 있고 그 당시에는 싸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코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코리아를 만든 근본의 땅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 신라 땅 삼국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땅을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1966년까지는 인구가 우리가 대한민국 1등이었습니다. 70년이 되니까 서울하고 우리하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행복지수는 세계의 59위입니다. 지금 조사하면 그보다 더 낮지 싶습니다. 다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준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다에 강에 뛰어내리고 가스불 피워놓고 돌아가시고 목매고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율 세계 압도적 1등입니다. 나라가 소멸할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불행하다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렇게 애를 안 놓고 왜 이런 나라가 됐느냐 이게. 저는 이 병을 수도권 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수도권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씩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래, 젊은이들은 수도권에 가서 우글우글 하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집값도 올라가고 애 낳아서 키우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놓고 다 포기하고 사는, 그리고 경쟁에 처진 낙오자들이 많고, 또 수도권에 가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은 스스로 실패한 사람처럼 비치고, 이 수도권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윤 대통령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 위원회 그전에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자치분권위도 만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준비,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 경상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것이 이번 경상북도 민선 8기의 캐치프레이즈. 주는 감을,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홍시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동해안은 아직 보고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개발해야 대한민국의 5만 불 시대로 갑니다. 저 넓은 바다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이 가진 자산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천국입니다. 특히 원전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원전 클러스터 이만한 지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원전을 설계해가지고 나중에 폐기 처리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제1번이 산업발전 1번은 철강이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철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와 조선과 전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인해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그리고 질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는 제일 큰 영향이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은 1kW 생산하는데 40원에서 평가하기 다릅니다만 60원입니다. 다른 것은 4배, 3배 다 듭니다, 돈이. 이렇게 싸게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평가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지방시대를 동해안부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지도자분들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곧 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안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2030년부터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입니다. 왜?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은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우리 경북 땅은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 물이 최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식량입니다. 우리가 농업 1등국 지역입니다. 오늘 저들이 농업 대전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경상북도 농업을 현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로 바꿔야 된다. 첨단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농촌을 힐링 공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경상북도 농업 전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량, 대한민국 식량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 좋고 에너지 있고 식량이 있는 이 기본을 갖춘 그런 지역에 양동마을, 하회마을 같은 600년 된 저런 도시만 만들어주면은 10년만 있으면 탈수도권, 탈서울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지역으로 다시 몰려서 다시 서랍을 옛 이름을 차지하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려고 오늘 다짐대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 하시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시장 군수님, 특별히 우리 이미자 국회의원님, 또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회 의장님들, 의원님들, 또 더 중요한 지역의 기관장님들 함께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경상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상주 문경 출신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경상북도 발전 전략 동해안 우리 도민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기회의 땅 경북. 지난 15일 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강복절 기념식에서 제2의 우리 강북을 꿈꾸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인사 말씀에서 여러 가지 발전 전략과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이 세계 속에서 경북으로 우뚝 솟을 것이냐라는 발전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참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다 오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김강렬 영덕군수님, 손병복 울진 군수님, 그리고 우리 남한근 울릉군수님, 그리고 오늘 환영사를 해주신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님도 계시는데, 그리고 도의원님뿐만 아니고 시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아마 저한테 비공식적으로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무슨 법을 바꿔라, 제도를 개선해라,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경청해서 이번 예산 세울 때에 우리 경북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도당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구구절절히 옳고요. 제가 경북 도당 위원장을 떠나서 대통령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서 한 50일가량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고요. 더 나가서 이제 대통령 특사로서 EU에 나가서 이렇게 유럽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경제뿐만 아니고 안보 또 더 나가서 지금 가장 큰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돼서 자 지금 NDC 우리 대한민국도 2018년 기준에서 40% 상향 조정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 못 지킨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좋습니다. 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조건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조건도 그렇고 자연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원전해야 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경북에서 책임지겠노라? 물론 여기에는 또 안전성에 대한 우리 점검도 해야 되고 기술 발전도 꾸준히 시켜야 합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EU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전부 다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딱 붙으면서 일단은 유럽에는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그다음 무슨 위기가 왔죠? 곡물 위기가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에서 봉쇄 전략 펴니까 당장 우리 전자제품 부품의 공급량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자유 이런 부분에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이익에 사슬에 급급했던 부분을 떠나서 이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고 오늘 100일 기념식 하셨죠? 기념 인터뷰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자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헤쳐나가서 과거의 천년의 역사 경북을 바로 우뚝 세우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저는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 밀고 가시는 그런 분야에 하다못해 우리 좀 늦은 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 자주를 하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 포항과 경주를 통해서 우리 원자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 이 부분을 확보해서 가시려고 하는 부분들 또 물론 거기에 또 영일만 우리 횡단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정말 국회에서 중앙에서 지사님 힘껏 돕고 여기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과 우리 시도인들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우리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경청해서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중앙에서 힘차게 돕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시고 그 얘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부의장 박용선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도민보고회 권역별 보고회를 경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동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회에서도 우리 멀리서 박영서 부의장님, 279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5개 시군의 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항상 예산 심의 때나 보면은 시군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호남은 시군 간에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23개 시군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밀어주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시군이 되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경북도청 우리 간부님들께서 이 점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23개 시군이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하는 부분 잘 밀어줄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울진, 울릉에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 경상북도 정책실장께서 민선 8기 경상북도 발전 전략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정책실장 김민석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경상북도 지방시대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의 의미, 정부의 지방시대 추진 방향과 경북의 15대 과제, 또 민선 8기 지방시대 준비위원회 결과, 지방시대 실현 파일럿 프로젝트, 동해안권 3대 중점 프로젝트에 이어서 각 시군에서 스마트 프로젝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로 196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카토그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구나 자본,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십 년에 걸쳐서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어 가면서 점점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부동산 폭등, 청년 실업, 저성장, 저출산, 또 고령화, 지방 소멸, 또 각종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수도권 병이라고 명명하면서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도시권이 개성 있게 성장하고 협력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독일의 기업 지도나 네덜란드의 4차 산업혁명 도시를 보시면 국토 전체에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각 지역 경제가 특색 있게 성장하고 다양한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보고 민선 8기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철학을 지방시대로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가겠다는 뜻을 담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6개의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목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이 국가 제도약의 열쇠이자 공간적 정의 구현과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임을 천명했고 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지방시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목표와 과제들은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고안되었는데요. 지역균형특위는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8일 대구 경북 지역공약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15개 정책 과제와 1개의 특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16개 과제 중에서 10여 개가 동해안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정도로 경북 발전의 열쇠가 결국 동해안권의 발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 신발전전략 SOC망 확충에서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서산 울진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또 영덕에서 삼척 간 남북 10축 고속도로 등이 제한됐고 국가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도약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SMR 특화 국가산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를 추진합니다. 탄소 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수소 복합 터미널 구축과 수소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국가산단,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와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가속기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소재부품 산업벨트 조성 등 에너지 및 과학 산업 분야의 과제들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첨단 기술 융합 혁신 신약 클러스터 등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화도 제시됐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경북 웰리스 문화관광 산업벨트에서는 천년 신라환경, 글로벌 디지털 복원,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등 동해안권의 역사문화자원과 해양자원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첨단 농림수산업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만들기에서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과 경북형 이웃사촌 마을 이주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영덕의 스마트 혁신도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구축이 추진됩니다. 또한 경북만이 특별히 추가 채택된 프로젝트로 울진 산불 피해 극복 산림 대전환을 통해 산림을 보존해서 활용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러한 프로젝트를 현실화해 가기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과학산업,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축수산과 민생경제 TF라는 6대 분야에 대해서 도내외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민선 8기 대표 정책과 미래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과에서는 5대 메가테크 진흥과 지역과학기술 혁신진흥기금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팅,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 방침을 설정했는데, 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5대 메가테크와 지역 기반 자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의 경북 5대 메가테크를 설정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진흥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R&D는 중앙정부 주도로 공모 형식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는데, 새롭게 지역과학기술혁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조성해서 포괄보조 형태로 지역의 예산을 지원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 분과에서는 지역별 전기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한 그린에너지 분권 실현이 제안됐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하고 주로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양극화 구조 속에서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송전 인프라 건설 비용만 최근 10년간 2조 3천억 원이 들었고, 2014년에서 18년 사이에 송배전 손실 비용만 8조 2,823억 원이란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KTX 요금처럼 발전소에서 멀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시하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기업들이 경북과 같은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송배전 인프라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해서 국가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신부가가치 창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디지털 한류 르네상스와 지역 공동체 르네상스를 제안했습니다. 한류는 세계적인 현상이 돼서 상상 이상의 가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세계 5대 천년고도인 경주를 비롯해서 경북의 곳곳이 국내 최대의 문화 세계유산과 다양한 스토리를 보고하고 있는 콘텐츠의 보물창고입니다. 경상북도는 천년 신라 왕경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가상현실 시대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1550년대 퇴계 이유왕 선생의 서원운동은 강남농법이라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인구를 확장했는데, 이는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관계 인구를 수도권과 글로벌 제외 국민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확장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분과에서는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보육부담 제로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서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책임 복지를 실현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회 서비스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플래너 K행복 설계사를 비롯하여 전국 최초로 경북형 외로움 지수 개발을 통한 K외로움 종합대책 수립, 일자리의 복지를 더한 경북형 경로당 모델 등을 추진하고, 공공복지 혁신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사람과 삶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분과의 농수하나촌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혁신을 통한 농림수산업 대전환입니다. 농림수산은 이제 첨단 IT,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장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벤처 창업, 또 동아시아 농산품 물류를 선도하는 네덜란드식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구축하고 농림수산업의 기술 중심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경제 구조와 정주 환경도 대전환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서 청년층을 유입할 경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을은 영농 기업이 되고 기존 지주들은 영농 기업의 주주로, 청년 농부들은 전문 경영인으로 키워서 농산어촌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성공시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농업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TF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입니다. 앞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마저도 59%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외국인 노동력의 지방 분산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광역 단위 비자 도입을 정부에 건의해서 외국인 근로자 총량, 분야, 규모 등 관리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국내 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판로 확대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시책을 집중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수출 실무 교육, 컨설팅, 마케팅, 자금 지원 등 글로벌 진출 전반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지방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인구와 경제, 사회 기반이 반등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해 보기로 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파일럿 프로젝트는 특정 권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이 가진 강점에 기반해서 대학, 연구, 기업,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경제사회 생태계를 디자인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주기 정주 여건 생태계까지 함께 디자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권에는 대한민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인데 그동안 주로 에너지 생산 설비의 구축에 주력했는데 이제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와 정주의 두 가지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 클러스터의 경제사회 생태계는 포스텍 한동대, 경주동국대 등 대학과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원자력 해체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주축이 될 것이고 이러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첨단 기술과 훌륭한 인력들이 지역 내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SMR 특화산단이나 수소경제 선도 지역에 유치될 기업들 또는 스타트업 등을 통해서 경제적 도전에 나섰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에 교육, 취창업, 사회공헌 캠페인, 수소도시 추진 등으로 환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클러스터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에너지와 관련한 특별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고 에너지 효율에 특화된 주택과 이동수단, 또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와 에너지 특화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등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주민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주 생태계를 디자인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전략을 마련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 또 각 부처에 패키지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권에 이러한 청정에너지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3가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바이오 산업 대전환의 경우에 포스텍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과학과 공학 기반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고 4세대 방사관 가속기, 극초온 전자현미경,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준비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사과학자와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융합 신약 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동의 관광 네트워크의 경우에 포항 경주공항을 단거리 국제노선 전문 공항으로 울릉공항은 관광공항으로 키워서 공항에 걸맞는 인프라와 공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하면서 간포, 구룡포, 영일만, 강구, 후포, 울릉까지 이어지는 관광과 산업이 복합된 항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해안의 경제 지도를 넓히고 성장 잠재력을 깨우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참석한 5개 시군의 스마트 프로젝트 보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군별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배성호 정책기획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정책기획관 배성호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동해안권 도민보고에서 포항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K배터리 거점 도시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포항시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지정된 이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내장된 배터리일 겁니다. 그 외에도 노트북, 여기 있는 카메라라든지 로봇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최고 핵심 동력인 에너지원으로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심장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는 21세기 3대 전자부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품인 하나인 만큼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2025년 세계 배터리 시장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민선 6기 이후 5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를 이끈 철강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다변화를 위해 지역의 R&D 기관과 또 경상북도와 연계하여 2차 전지, 바이오, 수소연료 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경상북도와 포항시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까지 500억을 투입하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준공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배터리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와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일만 사산당과 블루밸리를 중심으로 배터리 관련 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GS 건설 등 약 3조 5,500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은 일부 공장을 준공하였고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공장과 GS 건설의 리사이클 공장은 2024년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인프라 구축과 기업 투자의 성과로 지난 8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29개 특구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는 기존의 인프라와 유치된 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상용화와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인 2차 전지 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신산업 혁신구 특구 지정을 위해 배터리 특구 관련 자체 연구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경상북도와 함께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된 포항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대한민국의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로 업그레이드 시켜 포항을 세계 속의 배터리 산업 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익 경주시 정책기획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정책기획관 이규익입니다. 오늘 먼 곳에서 경주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환영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해양관광과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해양관광 발전 프로젝트로 우리 시는 44.5km의 수려한 해양 청정 해역에 또한 원자력 혁신 연구단지 SMR 국가산단 등 국책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바다 군역별 신 해양관광산업 별도화를 위해 총 3,095억 원을 투입되는 것으로 첫째, 레저 게루시설, 클럽하우스, 해적내약, 레저 체험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신해양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간포 지역을 동남권 해양 레포처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민선 8기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간포항을 열화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해양 행정기관인 선부를 세운 신라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문무대왕 해양 역사관과 연계하여 신라의 해양 영토 수호의 의지를 재조명하는 문무대왕 지역에 국립선부 해양문화 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국가지질공원인 조상절리 해양관광 명소와 연계하는 양남행 구간 7.2km의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과 해양 스카이워크, 조망대 등을 구축하여 동해안 파도 서립길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경주는 관광산업에 못지않게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혁신적인 대응이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성능과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갖춘 차량용 첨단 부품 소재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총 4,633억을 투입하는 첨단 소재 성능 기술 상력화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본사업과 연계를 하여 불용품 재생을 위한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실증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이와 함께 개인용 퍼스널 모빌리티 경주 특화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 자동차 인공지능 및 R&D 기술 혁신 진을 위하여 미래형 첨단 자동차 스마트 캐빈 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산단 21개를 지역 산업 거점 연계 중심의
핵심 산단으로 대개조하여 특화된 차량용 첨전담 부품 소재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김명중 영덕군 정책기획 담당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정책기획 담당관 김명중입니다. 저희 민서 8기 영덕군의 핵심 과제는 인구 소멸지역 해소입니다. 오늘 발표는 인구 소멸지역 극복을 위한 우리 군의 역점 시티 중 하나인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덕은 그간 맑은 공기 특별시 블루시티라는 슬로건으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지켜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강구항만 하더라도 3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고 메타스코에서 인문 힐링 여명 등을 통해서 고난 시대 최고의 언택트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보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의 입장에서는 스쳐가는 관광지로서 지역 경제에는 크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민서 8기 영덕 관광 키워드를 스테이 영덕, 즉 머물면서 돈을 쓰게 하는 관광으로서의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문 힐링 섹터 여명과 메타이어 숲, 또 해안 블로드와 더불어 또 워라벨 로드, 농촌의 들길, 또 야산의 오솔길을 연계해서 명실을 상고한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또 편리하고 영덕에 맞춤형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 복지, 의료체계가 한 곳에서 가능한 문화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영덕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친화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영덕에는 현재 9건의 5,500여 원의 규모의 민자 유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문의와 상담 중에 있는 사업 또한 7건의 7천여 원 규모입니다. 우리 지역 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는 경북도와 지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 유치를 해보면은 실제 성과로 참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많습니다. 영덕만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니 도시개혁도 할 필요가 없다. 개발 수요가 없으니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를 비롯한 현행 법령의 기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개발에 취약하니 계속 열악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지역에 맞는 도시 확장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소멸지역에 직면한 영덕의 입장입니다. 그 예가 지역 맞춤형 시군 특례 지정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에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영덕군은 기업과 투자하기 좋은 지역에 대해서도 공장 설립 원스톱 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제 특례가 가능한 기업 발전 특구에 도전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 개선과 연구구 개발 등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및 생애 맞춤형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또 다른 시발제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대교 울진군 기획예산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미래원 원전 생태계 조성과 한동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여 원전 최강국 중심 도시 울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래형 원전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대규모 수소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이 되면은 경북 동해안 전체 원자력 발전 용량이 송정 가능 용량을 초과하여 비발전 전력, 즉
잉여 전력이 5.4기가와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생산량 대비 32%가 됩니다. 이 잉여 전력을 이용해 값싸고 깨끗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 지역 차등 요금제를 경상북도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과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보상책이 현재로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 지역 반경 30km 내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여 전력 소모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한울 3소기 조기 건설 사업입니다. 신한울 3소기 건설 사업은 당초 2023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인 저희 울진군은 인구 급감, 세수 감소, 경기 침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생긴 일로 기책 사유는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동의 성장 잠재력 강화입니다. 먼저 영덕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한동해권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조기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 제2차 국가도로 건설 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울진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기장은 322.4km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 추진으로 동해안 에너지 사업 벨트와 서해안 신산업 벨트가 연결하고 경북, 충남, 충북을 연계한 강력 행정축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해 심해과학연구 거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해는 대양의 축소판으로 심해 연구를 통한 해양 신산업 발굴이 용이하며 국가 영해에 대한 이력 강화와 항구적인 개발이 가능한 심해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한동해 심해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3년도 정부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장지영 기획감사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동해안시대 울릉군의 비전은 새로운 도약, 울릉관광의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 울릉입니다. 2025년에는 항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서울, 전라, 광원권을 아우르는 항공망이 연결돼 진정한 일일생활권을 갖추게 됩니다. 10시간 이상 걸리던 울릉도 방문이 1시간대로 단축되고 원하는 시간에 오갈 수 있는 편안한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거점 관광지 울릉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해의 중심권에 있는 울릉도는 러시아,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의 거점 항만이 될 것입니다. 현재 2만 톤급 여객선만 접안되는 울릉항을 더 크게 확장해서 10만 톤급의 크루즈선 운항은 물론 동부가 해상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은 완성된 섬 일주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전격 개통되었으나 산업지역의 낙석과 해안가 월파 등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완벽히 마무리해서 울릉 군민들에게는 교통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방문객들에게는 편안한 여행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100만 관광 울릉 프로젝트입니다. 울릉도 방문객 100만 명 시대는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미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모든 것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급 리조트, 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또한 미래형 수요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프로세스를 대전환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섬 에코투어 마을협의체를 구성해 울릉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개발해 외국 관광객을 준비하겠으며 관광의 기본인 친절과 청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상품성이 뛰어난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을 울릉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자연 친화적인 청정의 섬 울릉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결합한 영토수호 관광 상품을 개발해 브랜드 파워의 새로운 길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우리 울릉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섬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상북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화이팅, 경북의 힘 하고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중앙을 봐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화이팅 포즈 취해 주십시오. 경북의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